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약재를 저장해서 하재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약재를 방출시키는 장치가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 자동 확산 소화기는 맨 끝에 보면 방출구가 있습니다. 방출구가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압력계도 있습니다. 압력을 이어서 가스를 이어 가지고 분발 소화 약재가 하재를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방출시키는 자동 확산 소화기고요. 자, 간이 소화 용구, 일반 소화기 이렇게.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하재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방출시키는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 하재용 자동 확산 소화기. 보일러실이나 건조실, 세탁소, 대량 하기 취급 장소에 설치를 해서 하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약재를 방출시키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일반 하재용으로 쓰고 있고요. 주방용에도 쓰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그랗게 설치해서 변전실의 분전반, 배전반, 전기에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재가 확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설비용에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 분전반 등의 하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재를 감지해서 방출시키는 전기 설비에도 사용하고 주방 그리고 일반용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기는 1종하고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1종, 2종, 3종,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종이 A, B, C급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하재도 가능하고 기름 하재, 전기 하재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BC급 하재에 가능하죠. BC급 하재에 가능합니다. 3종만 ABC인데 3종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A, B, C급, BC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은 3종 분말 A, B, C 3종 분말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약재 종류에 보시면 1종이 있고 2종, 3종, 자 4종이 있는데 자 3종에 보시면 3종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성분도 좀 다릅니다.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어 있고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아모늄, 4종은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성분을 가지고 약재를 이용해서 방사를 시키는데 적응 하재에는 A, B, C급 3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1인산아모늄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NH4, H2, PO4가 주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기를 보시면 3종은 전부 다 축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가압식하고 축압식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축압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압식은 압력계가 있겠죠. 압력계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소화기가 이렇게 있다면 위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는 분말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분말 가루가 되어 있고 위에는 가스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핀을 꼽으면 핀을 빼면 이 가스가 방출이 돼서 이게 분말 가루가 섞어지면서 약재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스가 압이 얼마나 정도 있는지에 따라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충전이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압력이 떨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새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해서 충전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압력이 0.7에서 0.98 mpasca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압력계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범위가 녹색 범위 0.7에서 0.98이 됐을 때 약재가 방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기의 압력도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질소가스가 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이 작으면 약재가 방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갑식은 압력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재가 가압식하고 추갑식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압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부분에 부식에 의해서 구멍이 나면 조금만 부식이 되더라도 가압식은 요게 가스를 봄체 안에 가스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이 가스가 터트려져야지 이 분말가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이 압이 가스가 터트리는 것이 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하부에 조그만 부식이 나더라도 폭발될 우려가 많습니다. 반면에 추갑식은 위에만 가스가 있고 밑에는 분말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압을 충전시켜 놨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압력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압이 얼마나 0.98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계의 압력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압이 새거나 새지 않거나 확인을 해서 미리 충전을 해 놨기 때문에 핀만 빼면 이 가스가 혼합이 돼 가지고 사이폰관을 통해서 약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갑식은 압력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가스 용기가 없다, 상부에 가스를 충전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핀만 빼면 가스가 혼합이 돼 가지고 분말가루와 혼합이 돼 가지고 나가고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식은 별도로 가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터뜨려져야지만은 분말가루와 섞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터뜨릴 때 방출이 될 때 굉장히 압이 세겠죠. 그래서 하부에 부식이 조금만 있다면 폭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중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식과 추가압식 구별하는 방법은 압력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압력계가 있는 것은 추가압식이 되겠고요. 압력계가 없는 것은 가압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폐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을 해서 10년 미만 점검을 해서 3년 이상 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것은 점검을 하고 나서 성능 확인 검사를 해서 1년 정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것은 한 1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10년 미만 한 13년 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기가 내역 연수가 깁니다. 외국에는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5년, 일본은 한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가 너무 길다. 그래서 좀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 폐기 방법 외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신고 필정을 이용해서 배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방청에 따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이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를 하고 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갈게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의 용기에 고압의 용기에 의해서 이게 고압이죠. 자, 고압의 용기에 의해서 액화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소화기입니다. 자, 용기에서 방사가 된 후에 가스 상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금지. 그래서 좁은 공간에도 침투가 잘 되고, 그리고 전기에 대한 전련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가스다 보니까 전기선이 있더라도 거기에 물은 감전이 되지만 가스는 감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련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로 인한 피해가 없죠. 소선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재와 포면화재 뿐만 아니라 작은 신부화재도, 소규모 신부화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장소에는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가스로 인해서 중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재, 전기화재도 가능하더라다. 질식 소화, 냉각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혼이 나팔 모양으로 해가지고 되게 큽니다. 자, 여기 고압의 용기죠. 이게 고압의 용기에 의해서 약재를 고압을 충전을 시켜 가지고 액화 상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방출이 되는데, 자, 이거는 별도로 지시압력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폼재 자체에 가스를 이어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고압이 있기 때문에 핀을 빼고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 고압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압력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용기에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압력계가 필요가 없다. 자, 세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이거 가스계 소화 약제죠. 그래서 할론 1, 2 하나나, 이거는 CF, CLBR.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CF, CLBR, 불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자라고 합니다.
자, 할론 1301 그리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도 ABC급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억제 소화, 채식 소화에도 가능합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소화기는 용기 내의 압력을 가리키는 지시 압력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녹색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1301은 자체 전기압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산탄소와 같이 전기압 자체로 방사가 하기 때문에 지시압력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또 금속 소화기죠. 금속 소화기. 염화나트륨, 흑연, 구리 주성분을 하는 분말 소화약제로 사용을 해서 D급 화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금속 화재, 금속 화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소화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약제,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 액체 소화약제, 그리고 소화약제 이외의 것, 마른 모래, 팽창질소, 팽창진주암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계 소화약제는 세 가지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자, 이산화탄소는 BC급 화재 가능합니다. 일반 화재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죠. 할론 소화약제는 ABC급에 가능하고요.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도 ABC급에 가능합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는 인산염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중탄산염유로 되어 있는 분말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유는 ABC급에 가능하고요. 중탄산염유는 BC급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산염유는 이거는 3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1종, 2종, 4종이 해당이 됩니다. 액체 소화약제, 자, 물에다가 뭘 첨가시키는 소화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화재, B급 화재만 가능하죠. 물이 스키즈가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는 가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뭐 약재를 이어가지고 거품을 만드는 포소화 약재가 있죠. 그래서 A급, B급 화재만 가능하고요. 물 침륜 소화약제, 물에다가 무슨 침투제를 이어가지고 침투를 잘 시키는 소화약제, 그래서 A, B급에 가능합니다. 강화의 소화약제, 산화알칼리 소화약제, A, B 일반 화재, 유료화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고체 에어로졸은 ABC급에 가능하고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은 A급, B급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금속화재도 가능하죠. 금속화재. 그래서 가스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 소화약제, 소화약제 이외의 것 해서 소화기구의 적응별 설치 장소별 적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 해가지고 능력 단위는 소화기를 사용이 가능한 수치로 나타낸 것을 능력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에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에는 30제곱미터, 이거는 일반 구조죠. 일반 구조에는 30제곱미터,
그리고 내야 구조로 되어 있다면 좀 커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0제곱미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자 소화기의 능력단위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리고 내야 구조로, 건축물이 내야 구조로 되어 있다면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100제곱미터 1단위, 내야 구조는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기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이외의 것, 백화점이라든지 복합건축물 200제곱미터, 내야 구조로 되어 있다면 400제곱미터, 능력단위 1단위 이상 해서 이게 이제 개수는 아니죠. 소화기 개수는 아닙니다.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뭐 10단위가 나왔다. 10단위가 나왔으면 분말 소화기 한 대가 3단위다. 그러면 이렇게 그 소화기 개수가 나오겠죠. 소화기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4개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소화기 개수가 나옵니다. 능력 단위를 해가지고 한 개의 소화기 능력 단위를 나눠주면, 전체의 능력 단위에서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를 나눠주면 소화기 개수, 배치 개수가 나오죠. 그 수량만큼 위락시설에 소화기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축물을 짓고 나서 위락시설이다. 그럼 위락시설의 내야 구조다, 일반 구조다 보셔가지고 바닥 면적당 30제곱미터마다 1단위니까 소화기를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계산하면 소화기 설치 개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로 불연제로로 되어 있다면 이 바닥 면적의 2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에 보시면 일반 구조는 30제곱미터로 하고, 내야 구조 불연제로로 되어 있다면 바닥 면적을 2배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화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속 용도별로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시설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 무등 소화 설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런 데는 소화기를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일러실, 건조실, 그리고 음식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자 이런 데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자 여기에 해당 용도 보일러실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2단위입니다. 그럼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25제곱미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 이상 설치를 하고, 보일러실, 조리기구, 변전실, 자 여기에서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1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에서는 능력단위 1단위, 2단위 이상, 그리고 분말과 고체, 에어로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요 별표에 준하는, 그리고 지정 수량이 500배 이상 되는데 대형 소화기 1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사용하는 보일러실이나 그런 데 보면 자 연료를 액화 석유가스로 사용하는 데는 자 보행거리 10m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가 300kg 미만이다. 그러면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1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 이염물 지정수량 500배 이상,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설치를 하고요. 자, 고압가스 300kg 미만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 사용하는 양을 구분합니다. 이때 200kg 미만 저장을 할 때는 능력 단위가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능력 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경우 능력 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제조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300kg 고압가스를 300kg 이상 제조할 때 저장을 할 때는 대형 소화기 2개, 제조할 때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7번째 가실게요. 마그네슘 합금 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금속 하재용 소화기 1개 이상 보행거리 20m 이내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행거리다 보니까 이게 보행거리죠.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위치에서 걸어가면서 가져올 수가 있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건축물이 있으면 1층, 2층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33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각 층마다 설치를 하는데 10평 이상 되는 구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 되도록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 능력 단위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능력 단위 4개를 설치를 하는데, 자, 4개 중에서 전부 다 일반 소화기를 4개를 설치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자, 이 부분 간이 소화 용구를 2개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설치를 하도 됩니다. 만약에 노이자 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다 일반 소화기로 설치를 못할 때는 간이 소화 용구를 2분의 1 이상 4개에서 총 4개를 설치를 한다면 3개 정도 이상은 간이 소화 용구로 설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던지는 소화기잖아요. 그래서 노이자 시설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일반 소화기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2.5, 3.5, 4.5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간이 소화 용구로 2분의 1 이상 설치가 하도 된다는 완화시켜졌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장소에 1.5m 이하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5m 이내에 소화기를 벽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요게 축강 표시로 소화기라면 소화기, 투척용 소화 용구가 있을 때는 투척용 소화 용구, 마른 모래가 있을 때는 소화용 모래, 진주한 팽창 질석에 있을 때는 소화 질석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는 축강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의 경우에는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 점검입니다. 소화기를 점검할 때 일반 소화기,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 금속화재 다양하게 사용하는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인지 이 내용을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손상이 됐는지 부식이 됐는지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가압식은 중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부식이 일어나며 하부에 녹이 슬기 때문에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본체 내에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터져야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터지는 순간 압이 굉장히 세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식되는 부분에서는 파편이 날아가 가지고 폭발이 돼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인지 초갑식 소화기인지 그 차이점은 압력계가 있는지 압력계가 없는지에 따라 가압식 초갑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있으면 초갑식이고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압식은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소화기에도 누름새나 네버가 있습니다. 이 네버가 눌러야지 약재가 나오는데, 자, 이게 네버가 파손이 됐으면 이 눌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소화 약재가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를 점검할 때 네버가 파손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호스, 혼 노즐이라고 있습니다. 소화기에 보시면 이 노즐, 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호스가 파손이 됐는지 소화기 내의 압력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점에 집중적으로 이를 방사를 해야 되는데 호스가 구멍이 났으면 파손이 됐으면 호스에 있는 소화약재가 방출이 되지 않겠죠.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으로 하점에 방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가 구멍이 났는지 탈락이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파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혼이 파괴가 됐는지 호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화기를 점검을 하다 보면 호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핀이 떨어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핀이 여기에 없다는 거죠. 핀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핀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호스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갑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갑식 소화기에는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계의 지시압력계의 범위가 녹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색인지 항색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시 압력계는 녹색 범위에 있어야 되겠죠. 녹색 범위에 있으면 정상이고요. 노란색, 항색 범위에 있으면 압력이 부족이 돼서 압력을 충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색 부분에 있어서는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압력계의 압력계가 어떤 쪽에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약제가 중량으로 또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소화약제가 굳거나 변형이 된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지시압력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소화약제가 굳어지는 것을 분말 가루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분말 가루가 습기로 인해서 덩어리가 집니다. 습기로 인해서 덩어리를 지면, 덩어리가 되면 소화약제가 이게 사이폰관을 통해서 방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제를 방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제 시 정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흔들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가 나면 덩어리를 짓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 중량이 뭐 10kg이다. 지금 중량을 재보니까 8kg이다. 그래서 저울을 이용해서 소화약제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약제 중량의 손실량의 5%를 초과하면 불량이다. 그래서 95%, 100%인데 95%가 된다면 불량이다. 이렇게 96%면 불량이다. 그래서 중량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흔들어서 덩어리가 졌는지 안 졌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에는 안전핀이 있습니다. 이 안전핀이 점검할 때 보면 안전핀이 탈락이 돼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손잡이를 가지고 방사를 하지 않았지만 핀이 없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핀이 탈락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동악성 소화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그랗게 생겨 가지고 여기 방출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방출구 옆에 보면, 자, 여기도 지시압력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악성 소화기죠. 그래서 자동악성 소화기에 지시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고압의 용기에 가스를 자체적으로 충전해 가지고 하재를 인지를 해서 하점에 방사를 하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도 고압의 가스로 나가기 때문에 이 압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 사용 방법은 처음에 본체를 들고요. 본체를 들고 안전핀을 빼고요. 안전핀을 빼고 노즐을 수평 방향으로 해서 하점에다가 이렇게 약재를 방출을 하게 되면, 방사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다 하재가 꺼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본체를 들어 가지고 안전핀을 빼고, 그리고 손잡이를 당겨 가지고 손잡이를 당긴 상태, 노즐을 수평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당겨 가지고 하점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방사를 하시면 하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학습 정리에서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운반대로 되어 있고 바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바퀴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 소화기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대형 소화기하고 일반 소형 소화기하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의 주요 구조인데요.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자, 본체 내에 그 질소 등 가스로 봉입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항상 가스가 저장이 되어 있고 밑에는 분말 가루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이폰관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때 압력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추갑식이죠. 추갑식에는 압력계가 있어서 녹색 범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할 때와 그리고 요게 이연 부분에 물이나 습기가 들어가면 이 고춧가루가 덩어리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흔들어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이때 압력은 0.7에서 0.9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탱크 본체에 액화가스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의 용기에 자체 전기압으로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이 세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네버시 벨더 개폐에 의해서 방사됨으로 방사를 중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 안전 밸브가 장치되어 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용기 내 압력을 가리키는 지시 압력계가 있고요. 사용 가능한 녹색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기는 D급 소화기, 분체 소화기, D급 소화기죠. 그래서 염한 나트륨, 흑연, 구리, 주성분으로 해서 분말 또는 가립 형태의 물질의 소화약제를 사용하고 있고, D급 화재, 금속 화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소화기에 적응 화재에는 화재 종류별로 다르죠. 화재의 종류 분류를 보시면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리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K급 화재는 주방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무슨 화재인지, B가 무슨 화재인지, C가 무슨 화재인지, D가 무슨 화재인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말 소화약제 종류를 보시면 분말 소화약제에도 1종, 2종, 3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1종, 2종 분말 소화약제, 3종, 4종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BC급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3종은 일반 화재까지 가능합니다. 3종. 그래서 주성분은 1종은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의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은 제1인산아모늄, NH4, H2PO 주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소화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받아 그 능력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위락 시설인 경우에는 이게 일반이죠. 일반 구조에는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 1단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락 시설이 내야 구조다, 그러면 내야 구조는 2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제곱미터에는 능력단이 1단위 이상. 왜냐하면 일반 구조는 좀 작게 하지만 내야 구조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을 넓게 하도 화재가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넓게 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분장 직관의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내야 구조는 100제곱미터 2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100제곱미터, 기타는 200제곱미터. 자, 기타는 200제곱미터, 내야 구조는 400제곱미터. 그래서 바닥 면적의 불연제로 내야 구조로 되어 있다면 2배를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는 20m마다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마다 바닥 면적 10평 이상 구획된 거실에 소화기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는 무슨 장치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를 설치해서 소화약제가 있을 것이고, 노즐을 이용해서 방출구가 있을 것이고요. 감지기가 있겠죠. 약제 탱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감지를 해야 되니까 탐지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탐지부가 바닥에서 30cm, 그리고 도시가스는 누출이 되면 올라가겠죠.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30cm 탐지부를 설치하고, 수신부 그리고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약재를 방출시켜 주는 것이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사용하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실종 상업용에 사용하는 주방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비닛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약재가 나오게 하는 캐비닛 형태가 있고요.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에어로졸이 나오는 자동 소화 장치, 무슨 장치를 이용해서 약재만 좀 가스나 분말이나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에어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약재를 방사시켜 주는 것이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효 설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주거나 주방이나 그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부엌에 주방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감지부가 있고요, 방출구가 있고, 약재가 이렇게 저장 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약재를 방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탐지부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가스를 탐지하는 탐지부, 이 탐지부가 있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30cm의 탐지부를 설치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서 30cm 밑에 가스를 탐지를 하는 탐지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부도 있겠죠.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습기 등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사용자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 주방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 장치는 조리기구 종류별로 접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더, 후드의 가장 긴 변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고요. 덕트에 설치하는 분사헤더는 성능 인정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형태로 만든 자동 소화 장치,
열과 연기, 불꽃을 감지를 해서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캐비닛 형태로 만드는 소화장치입니다. 자, 이런 사용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사헤더 설치 높이, 방출시킬 수 있는 설치 높이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화재 감지기는 방어구역 내에 천장 또는 온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구역 내에 화재 감지기에 따라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차회로 내에 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감지기 한 대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자, 행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주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치 장소가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다. 그러면 감지기는 최고 온도가 39도니까 이거보다 좀 높아야 되겠죠. 79도짜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64도다. 그러면 64도보다 높은, 화재가 일어나면 64도보다 높잖아요. 현장의 온도가 64도인데 화재가 일어나면 두 배로 더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소화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화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소방시설의 종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